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캘리그라피 작가 글씨농부 박병철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의 소개를 글씨농부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농사를 짓는 농부는 아니에요. 글씨를 뿌려서 한글꽃을 피우는 글씨농부입니다. 여러분들 캘리그라피 아시나요? 캘리그라피? 다행입니다. 근데 캘리그라피는 이제 디자인과 만나서 상업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사랑받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디자인에 사용됐던 글씨 이야기는 좀 뒤로 미룰 거예요. 뒤로 미루고 실제 이 글씨가 우리들의 생활 속으로 어떻게 다가서는지, 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웃게 하는지 그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캘리그라피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캘리그라피가 한글을 사랑했습니다. 또 한글도 캘리그라피를 사랑했습니다. 한글과 캘리그라피는 아름다운 한글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감성의 글씨 문화를 꿈꾸고 있죠. 요거는 2012년도 본편 광화문 글판인데요.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예쁘시네요. 사랑스럽고. 저는 어떤가요? 좀 어떻게 좀 예뻐요? 네. 예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씨도 자세히 또 오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글씨 쓰는 일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처음 글씨를 쓰기 시작했던 데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게 다 글씨로 보였어요. 그리고 뭐 날아가는 새 한 마리,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도 다 글씨로 보였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막 재밌게 놀다가도 좋은 글거리 생각이 나면 뭐 집히는 대로 그냥 바로 스케치하고 메모하고 그냥 바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붓을 잡고 글씨를 썼죠. 이렇듯 저는 이제 글씨가 저를 고통스럽게 했어요. 한마디로 글씨에 좀 미친 거죠. 근데 어느 날인가 또 파리 한 마리가 제 앞을 왱왱거리는데 순간 저는 파리가 되고 싶었어요. 파리가 돼서 휙 날아가서 글씨를 좀 잘 쓴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작업실로 제가 싹 숨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천성 구석에 딱 숨어서 관찰하고 싶었어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어떤 글씨를 쓰는지 정말 알고 싶었다는 거죠. 이렇게 글씨를 대하는 제 심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제 글씨를 대하는 이 마음이 사실은 굉장히 즐거웠어요. 행복했고 좋아하는 글씨를 쓰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알게 됐어요. 그 즐거운 고통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켰고 또 훗날 무엇을 이루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2009년도 광화문판 겨울편인데요. 제가 처음으로 글판을 썼던 거예요. 처음으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애착이 가고 당시 이제 겨울편이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하고 포근하게 쓰려고 했어요. 반응은 좀 좋았다고 했어요. 다행히. 요거는 관악구청사의 시가 흐르는 유리벽이라는 글판인데요. 2011년 여름편인데요. 이게 여름편의 1호입니다. 이때부터 계속 글판이 시작이 됐는데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글씨는 나뭇가지로 썼어요. 저는 이게 나뭇가지나 나무젓가락 뭐 등등 해서 버려져 있는 것들, 흔한 것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글씨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새 생명을 또 살려낸다는 그런 어떤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글씨를 이렇게 제가 많은 다양한 글판을 쓰다 보니까 글씨에 대한 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 글판의 특성상 누구나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좀 먼 거리에서도 한눈에 글귀가 읽혀야 돼요. 그런데 글씨를 조금 멋스럽게 하려고 좀 글씨 자랑을 하듯이 화려하게 쓰거나 뭐 날려 쓴다든지 이렇게 장치들이 많아지면은 이 글판을 보는 누군가는 저게 무슨 자지 하고 미간을 찌푸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미 감동은 저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글씨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쓰는 사람은 내용을 먼저 분석하고 이해하고 글씨로 어떻게 접근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글씨는 글귀를 잘 보여주게 하는 조연이 돼야 되겠구나.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조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나니까 제 글씨는 조금 단순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또 정하고 나니까 제 마음도 또 글씨도 조금씩 또 제대로 쓰고, 이렇게 흔들렸던 제 마음도 쓰고 글씨도 또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글판, 많은 글판을 쓰다 보니까 저는 또 사람들과 글씨를 나누고 마음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평소에 제 생각이기 때문에 또 이런 좋은 자극을 받았어요, 글판을 통해서. 그래서 제 마음의 말들을 책으로 계속 또 펴내고 있는데요. 몇 개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그 작년에 굉장히 장마가 길었죠. 길고 오랫동안 비가 왔어요. 세상이 비 속에 갇혔죠. 비가 오니까 화선지도 눅눅해지고 제 마음도 눅눅해졌어요. 하염없이 비가 오니까 창밖에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봤죠. 근데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아, 이렇게 우리 엄마가 외롭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아파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빗줄기만큼 눈물을 흘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이제 어머니가 그리웠었죠. 그런 마음을 이제 이 비라는 글자에 담아보려고 했는데요. 이 비라는 글자를 잘 보시면, 그 세로의 길을 보시면 창가에 세차게 부닥치는 빗줄기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붓으로 화선지에 쫙쫙 뿌렸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빗자만 쓰고 뿌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썼어요. 그냥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처음으로 글씨에 제 기가 빼앗기는 기분 들었어요. 처음으로 맨날 기를 받는 것 같았는데 저녁 무렵에 막 한 며칠 정도 밥을 굶은 것처럼 허기가 지고 맥을 못 추겠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억에 남는 작품이고요. 술 한 잔 줄이고 꽃을 사야겠어. 글씨에 꽃들이 만발하죠. 이 글씨는 글씨를 좌우를 뒤집어서 쓴 거예요. 일명 그 거울 글씨라고 하면 이해가 좀 빠르시겠죠. 그리고 이 문구는 사실은 이제 좀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데, 원래의 문구는 술 한 잔 줄이고 꽃을 샀어라고 썼어요. 이렇게 써놓고 놔뒀는데 어느 날 제 아내가 그걸 봤나 봐요. 저를 딱 부르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불러서 저도 다정하게 왜? 이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니 자기가 언제 꽃을 샀어? 술을 사면 샀지. 맨날 술 먹으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제 방으로 뛰쳐들어가서 아주 주저하지도 않고 바로 수정을 했어요. 술 한 잔 줄이고 꽃을 사야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샀어가 사야겠어로 바뀌었죠. 다행히 이렇게 통과됐어요. 통과되고 저는 이제 후에 제 아내에게 꽃다발을 드렸습니다. 예. 예. 아기가 황금을 낳는다 똥 이렇게 써 있죠. 부모님들은 아실 거예요. 아기가 황금 땅을 싸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기가 건강하다는 거거든요. 또 한글은 상형적으로도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똥자를 한번 잘 보세요. 똥자의 쌍디귿은 사람의 엉덩이를 표현할 수 있고요. 오는 똥줄기, 이응은 똥 떨어지는 한 방울이에요. 그래서 아기 똥이니까 제가 이응을 좀 작게 썼습니다. 귀엽게. 읽으실 때도 마찬가지죠. 아기 똥이잖아요. 똥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맑고 고운 소리로 똥 이렇게 읽으셔야지. 그래서 똥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똥 이렇게 맑고 고운 소리, 아기 똥이니까. 글씨는 이렇게 말하듯이 쓰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한 여인이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옷을 멋지게 차려입고 날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어요. 나도 남자친구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옷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돼서 짠 하고 뽐내고 있습니다. 한글은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가능하죠. 이렇게 제가 그 글판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 가까이 달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가깝게 쉽게 사람들과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던 끝에 어느 날 버스 안에서 우연히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 마흔글밥이라는 컨텐츠인데요. 저랑 그 같이 글씨 공부를 하는 친구들하고 모여서 매일 아침에 출근길에 받아볼 수 있도록 마흔글밥 밥상을 차려서 배달을 해드립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또 짧은 문구와 함께 매일 보내드리는데요.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리고 출근길에, 고되잖아요. 출근길에 누군가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마흔글밥을 보시면서 배가 든든해지고 배가 부르고 또 힘이 났으면 하는 생각에 저희 친구들하고 같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또 막상 이렇게 마흔글밥이라는 컨텐츠를 이렇게 아침밥상을 차리다 보니까
진짜 뭐 먹을 거 없을까? 뭔가 좀 맛있는 글씨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끝에 또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힘이란 저의 작품의 글씨인데요. 힘이란 글씨가 이런 모습으로 한글 쿠키가 되었고요. 꿈이란 글씨는 이런 모습으로 한글 쿠키입니다. 꽃이란 글자는 이런 모습으로 쿠키가 되었는데요. 한글방이라고 저희가 이제 같이 붙인 이 시리즈의 첫 번째인데, 힘을 먹고 꿈을 먹고 꽃처럼 활짝 피우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맛도 괜찮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이거 어떤 외국인한테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외국인이 너무 놀랍다. 한글이 이렇게 아름답냐 하면서 그럼 또 반응이 일어났고, 어떤 분은 너무 예뻐서 차마 먹지는 못하고 갖고 계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희들은 이렇게 매일 상상을 하고 있고, 글씨가 이렇게 맛있게도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또 다음 거 볼까요? 네, 제가 이제 사람들과 계속 글씨로 소통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착한 글판이라는 건데 9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종이로 되어 있는 착한 한글 글판이라는 종이 글판을 제가 가지고 다니다가 만나는 분들한테 전해드려요. 그럼 그분은 다른 누군가를 떠올려서 9자만 생각해서 9자만 쓰는 거죠. 그래서 그분한테 전달해드리면 되는데, 누구나가 9자 정도는 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글씨를 잘 쓰는 모습은 9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종이 글판을 만들어서 착하게 글씨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막상 이렇게 글씨를 써보면 알아요. 글씨를 쓰는 순간 굉장히 힐링이 됩니다.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에게 용기가 되고. 그래서 힐링 캘리그라피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강연도 하고 수업도 하고 있거든요. 어느 한 고등학교 학부모를 위한 이제 힐링 캘리그라피 수업 중에 한 작품인데, 다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글씨를 써서 이렇게 조그마한 액자에 담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바라고 있죠. 이 조그마한 액자가 그 가정으로 돌아가잖아요. 집안에 어딘가에 잘 걸려 있을까. 또 이 조그마한 액자 글씨가 그 집안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한번 웃었을까. 그랬으면 정말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5살 되는 아이의 글씨입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라고 그런 거 보니까 아이가 아빠를 반만 사랑하나 봐요.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웃으셨죠? 이렇듯 이 글씨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지 않아요. 웃게 하죠. 이렇게 순수한 글씨가 좋은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삐뚤빼뚤한 어린아이의 글씨는 해맑은 웃음을 만들죠, 저희에게. 또 꾸불꾸불한 어르신의 글씨는 가슴 저미는 눈물을 만듭니다. 이렇게 순수한 마음이 담긴 글씨가 저는 좋은 글씨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아름다운 한 송이의 꽃입니다. 그리고 모두 사랑받으셔야 됩니다. 컴퓨터와 전화기의 자판은 톡톡톡 두들기죠. 하지만 종이 위의 글씨는 쓱쓱 싹싹 사람의 머리를, 어깨를, 또 마음을 따뜻하게 만져줍니다. 마음을 담아서 글씨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전달해 보세요. 내 자신에게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힘과 용기, 그리고 꿈에 대한 글씨를 써서 한번 전해보세요. 분명 마음이 싹 웃게 될 거예요. 그리고 쓱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분명 이렇게 마음이 담긴 글씨를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살게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이 지금보다 조금 더 아름답고 따뜻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글씨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